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제 분할 합병, 두산그룹의 분할 합병이 결국 무의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계엄권에 대한 건이 주가를 크게 내리면서 결국 매수 청구권 훨씬 아래쪽으로 가격이 감으로써 분할 합병이 결국 무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자, 이게 이제 공시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 두산 로보틱스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수직 급락을 지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돌파구가 좀 있나요? 자, 이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리니까 잘 경청하셔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 로보틱스와는 별개로 대박을 낼 종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네, 이거는 시장하고 좀 상관이 없는 쪽에서 확실하게 독특하고 강력한 모멘텀을 지닌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네, 요거는 별도로 매매하셔서 대박을 한번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두산 로보틱스 말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돌파구를 제가 한번 찾아보겠고요. 변함없는 성원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는 사실 다른 마켓과 달리 이제 고평가 약점이 좀 있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분할 합병건이 이루어졌다면 두산 로보틱스는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죠. 근데 계엄권 사태가 나오면서 결국 분할 합병 무산이 되면서 그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밥켓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오히려 잘 버티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네들이 생각했던 구도와 달라지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뭐 원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들도 역시 부담을 받게 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여하튼 두산 로보틱스 주주 입장에서는 분할합병 두산이 추진하면서 플러스 메리트가 있었는데 그게 무산되니까 지금 어려운데, 결국은 지금 이걸 돌파할 수 있는 호재료가 신선한 재료가 나오든가, 네, 아니면 수급적으로 이 급락 사태가 멈추어지는 사인이 나오든가, 네, 그래야 반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판단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매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두산 로보틱스가 그러면 이게 무산됐다고 그래가지고 자금이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상장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금을 많이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상증자 한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유동금융자산이 지난 3분기 말로 96억,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2,846억. 그러니까 3천억 정도의 알토란 같은 현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그런 증자에 대한 뭐 일단 놔두는 얘기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3천억 자금, 이 자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두산 로보틱스가 돌파구 열기 위해서는 이제 M&A 이슈를 띄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성장성 있는 쪽 사업 펼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기업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건의 모멘텀. 이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큰 강점 요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수급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 사모펀드 쪽에서 주로 매수를 많이 했다가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3개월 정도, 최근 3개월 정도 기간을 통해서 보시면 사모펀드가 엄청 매수를 했죠. 초록색이 이제 기관인데, 기관 중에 사모펀드, 이쪽은 제가 표시를 한다면 이제 까만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 중에선 사모펀드가 주로 매수를 많이 했다 이거예요. 얘네들이 샀던 물량을 거의 지금 다 토해냈어요.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이 두산건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좀 수익을 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이제 빠져나가는데, 얘네들 물량은 다 털렸다는 거죠. 다 털렸다고 한다면 큰 물량이 나올 건 없잖아요. 수급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모펀드 물량은 다 털렸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불이익은 지금 생각할 건 없다. 다만 이제 어떤 비전이 있어야 내리던 게 올려갈 수 있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신선한 재료가 나와야 된다.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좀 뒷받침이 돼 주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예.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건에 대한 모멘텀이 원동력 구시를 할 거예요. 일단 매물 나오는 게 좀 멈춰줘야 되는 것은 이제 거래량으로 확인하잖아요. 거래량이 아직 감소는 했지만은 급격하게 감소를 안 했어요. 좀 더 확실한 거래 급감이 일단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들어올리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재료권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반전을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제가 사인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지금 물량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타임을 놓쳤는데 지금 매도를 내려가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타임도 한번 좀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께 제가 코칭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이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세요.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사인하고 숨겨진 정보, 신속한 정보를 바로 드려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기를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궁금한 점들도 있을 거예요. 많이 물려가지고 문자로 주세요. 문자로 주시고 소통을 좀 해야 되겠고 추천주도 좀 받고 그래서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가야죠. 네. 이 부분들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꼭 문자를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네, 요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네,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건과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1,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1,000원에서 5,000원짜리 종목이면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천억 내지 6천억 간다. 그러면 이걸 저가 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은요,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네, 주봉 차트. 자, 이게 뭐 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 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퍼예요. 네,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네,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쌍크리 기관 매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더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네.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 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 재무나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요, 여러분?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최소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네.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예, 요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건은요, 그 핵심되는 재료는 바로 요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네, 요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12월에 이제 평가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미국 관련해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 한 30만 주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 퍼 PBR 보면은 저퍼 저 PBR이에요. 당연히 이제 주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끌이 하고 있죠. 네, 쌍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빨간 게 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네.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유동성도 대개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유동성,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 A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